안녕하세요. 연타증권 장윤석입니다. 오늘은 현대오토에버에 대해 기업 소개 그리고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는 2021년 4월 현대오토에버, 현대MN소프트 그리고 현대오트론, 현대차그룹의 소프트웨어를 담당했던 기업들이 합병을 해서 만들어진 현대차그룹 내 유일한 ICT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크게 기업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SI 사업부, 고객 업무 시스템을 운영 및 유지 보수하는 ITO, 그리고 이제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 지도랑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사업부로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2021년 연간 기준으로 현대오토에버 매출액 비중에서 SI랑 ITO 비중은 약 86%, 그리고 차량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14%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비중을 2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 소개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바로 투자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오토에버의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현대차 그룹 스마트 팩토리 수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통 제조업 중심의 현대차 그룹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는 그룹 내 유일한 ICT 기업인 현대오토에버의 역할 확대를 전망할 수 있는 요인인데, 최근 동사 고객별 매출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가 중장기 전략으로 발표한 생산 효율화 및 최적화는 스마트 팩토리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올해 11월 완공 예정의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는 AI, 사물인터넷, 로보틱스 등 첨단 기술을 생산 시스템에 접목하여 생산 효율성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는데, HM6에 적용될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은 현대오토에버가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대오토에버가 적용할 제조 및 실행 시스템, CPS,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등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는 현대차와 기아뿐만 아니라 부품, 제철 등 완성차 내 전 밸류체인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동사, SI 및 ITO 부문의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의 P랑 Q가 성장하는 점입니다. 현재 현대오토에버에서 수익성이 가장 높은 사업부로 판단되는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부문 같은 경우에는 고성장이 지속되면서 전사 이익 믹스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 현대오토에버, MN소프트, 오트론 합병 전에도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사업을 영위한 현대 MN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12%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등 3사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성을 시현했고, 이러한 배경에는 현대차, 기아의 내비게이션 제품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그리고 내비게이션 평균 판매 단가 ASP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 제품에 대한 소비자 확대 기조랑 그리고 고급화에 따라 P와 Q는 지속적으로 판단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현대차, 기아 판매 전략에 기인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현대차랑 기아가 추진 중인 판매 전략은 상대적으로 고부가 차종 중심의 비중 확대입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SUV, RV 등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차종에 대한 비중 확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시로 2022년 2분기 말 기준으로 현대차 글로벌 제네시스 및 SUV 판매 비중은 약 57.8%, 기아 같은 경우에는 65.4%를 보였던 만큼 해당 차종들의 경우 트림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내비게이션 품목이 기본 품목으로 탑재되어 있고, 그리고 판매 단가 또한 타 차종 대비 높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의 P와 Q로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중장기 커넥티비티 자율주행 전략에 따라 내비게이션의 고사양화와 보편화로 이어질 거라고 전망이 되는데,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2022년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차량의 연결성과 자율주행 기술 강화를 통한 상품 개선을 중장기 전략으로 발표한 만큼 앞으로 기술 융합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차별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내비게이션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클러스터,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으로 구성된 통합 콕핏 UI는 첨단적인 차량 실내 공간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앞으로 출시되는 차종의 기본 트림으로 탑재될 전망입니다.
네, 아래 보실 수 있는 거는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통합력 코핀 최근 출시된 최신 모델인데 앞으로 출시되는 차종이 기본으로 탑재될 예정인 만큼 내비게이션의 고급화와 대중화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현대차 그룹이 매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커넥티브카 서비스 또한 기본 핵심 기능이 실시간 경로 탐색, 도로 교통 정보 무선 업데이트인 만큼 내비게이션 탑재가 필수적입니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 약 1000만 명 누적 가입자 수를 예상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매년 500만 명 수준의 가입자를 예상하는 만큼 내비게이션 판매량도 이와 동행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차량용 소프트웨어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응용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연결해주는 중간 계층으로 핸드폰, 컴퓨터에서는 윈도우, 안드로이드, iOS 등과 같은 운영 체제입니다. 특징적인 점은 과거 현대오토론이 주도한 차량 표준 소프트웨어 플랫폼 사업은 MCU 기반 제어기들을 구동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이었기 때문에 프로젝트 매출로 인식되어 왔었습니다. 그 말은 차량 판매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는데 최근 커넥티비티랑 자율주행 관련 기술 탑재가 본격화되면서 요구되는 기능 구현을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요구 사양이 높아짐에 따라 현대오토모가 출시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모빌진 클래식 4.4.0 제품부터는 차종당 적용 제어기 대수당 라이선스와 로열티 매출이 발생하는 수익 구조로 전환하였습니다. 이 말은 소프트웨어 플랫폼 적용 차종과 제어기 물량이 증가할수록 매출 확대의 폭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라이선스 및 로열티 매출을 인식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적용 차종과 제어기 물량은 작년부터 증가하는 추세인데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GV60, G90 두 개 차종의 자율주차 제어기에 최초 탑재되었지만 25년까지 최대 30개 차종의 자율주차, 자율주행, 영상인식 등 3개 제어기에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 효과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투자 포인트를 바탕으로 현대오토모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14만원으로 커버리지를 게시합니다.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2023년 EPS 추정치 4,195원에 현대오토에버, MN소프트, 오트론 3사합 경우 동사가 평균적으로 부영받았던 1년 포워드 PER 33배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동사 밸류에이션 확장의 근거로 작용한 차량 소프트웨어 플랫폼 사업은 내년부터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현대오토모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